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파죽지세입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2,450선도 넘은 상태고요. 코스닥 역시 연일 상승세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677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역시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잠시 뒤에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동시에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문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신동환 대표는 잠시 뒤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 점검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5월 17일에 주셨던 GS는 수익 실현을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15.7%의 수익이 기록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 밖에 대림산업이나 한진칼, LG이노텍, 삼성물산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지속 홀딩하고 계시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6월 30일에 주셨던 1차 목표가 달성된 세아 베스틸이 여전히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역시 7월 12일에 포스코 역시 5.8%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모두 보유 관점으로 지속 홀딩 하시니까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예, 7월 13일에 주셨던 한국화재부터 또 7월 21일에 SK이노베이션은 아직 보이지는 않군요. 7월 19일에 일진다이아까지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7월 18일에 코스모 신소재 수익 실현하시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12%의 수익이 났습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 하나 더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7월 21일에 주셨던 SK이노베이션 매수가 대비해서 0.3%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새롭게 신규 편입이 됐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볼까요? 5월 2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한국종합기술과 더존비존이 각각 39.2%, 22.2%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7월 1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후성 역시 20% 넘는 고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베스트 필살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전화 연결해볼 텐데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추천주 저희가 수익률 점검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예, 5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GS 종목 코드 078930. 자, 이 종목은 5월 25일 1차 목표가 달성하였고요.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지속 보유 중이었습니다. 자, 매수가 대비 현재 15.7% 정도 수익 중에 있고요. 금일 장 시작 후 현 종목은 공식적으로는 청산하고 수익 실현하는 거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을 매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코스모 신소재 종목 코드 005070. 자, 이 종목은 추천 당일 1차 목표가를 돌파하였고요. 물량은 80%에서 90% 축소하였습니다. 현재 10%에서 20%만 보유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12% 정도 수익률을 중에 있습니다. 금일 장 시작 후 이 종목 또한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수익 실현하신 후에 새로운 편입 종목에 들어갈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GS와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수익 실현이 돼서 포트에서 제외를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필살 종목 어떤 종목일지 잠시 뒤에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신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보다시피 코스피도 거의 또한
선물 옵션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S&P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생지수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26,626이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6,626이 깨지면 26,561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46.07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요 위에서는 매도로 보시고요. 밑에는 45.32 부근에서 매수로 보면서 위아래에서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상방으로 보시고요. 지속. 자, 지수로는 1252.6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 상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금을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252.6이 깨지면 1250.7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상방으로 보시고요. 내려올 때마다 이것도 매수 전략.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6, 940이 지지가 될 때 상방. 근데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 1.16, 940이 혹시나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깨지면 1.16, 84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66.2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66.25가 깨지면 2464.50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피 국내 선물 지수 방향 봐주시고요.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 또 수익이 지속 나는 종목은 단 한 줄에도 끝까지 본절이 올 때까지 갖고 가는 전략을 하신다면은 계좌의 누적 수익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상방입니다. 자, 2441.12가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입니다.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담대하게 안전벨트를 매고 끝까지 갖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물량을 비중 확대하고 싶은 분들은 2441.12가 깨지면 2437.14 부근에서 물량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저번 달에도 말씀드린 옵션 만기 때 계속 콜 매수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콜 매수와 풋 매도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요. 자, 선물은 아직까지 상방. 자, 321.95가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321.95가 깨지면 320.40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 오늘은 KT입니다. 종목 코드 030200. 자, 이 종목은 국내 최대 통신 사업자 중 하나로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폰과 이머징 디바이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최근 외형 성장으로 인하여서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등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38,000원입니다. 손절가는 31,000원이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단가가 비싸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단가가 비쌀수록 더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적은 수익이지만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피 오늘 상방으로 보고 전략 짜 주셨고요.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KT였습니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에 이슈가 됐던 특징주를 먼저 분석하고 두 분의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전일 많이 올랐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본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석해 볼 종목은 KB금융입니다. 4% 급등해서 52주 신고가를 냈는데요. 주요 은행들이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내면서 줄줄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KB금융은 6년 만에 은행주 대장주 자리를 탈환을 했죠. 두 분 중에서 최재훈 연구원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이런 실적 개선세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충분히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뭐 수익자 마진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지난 4월에 이제 자회사를 편입했었던 KB 손해보험과 KP 캐피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좀 대량 반영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 때 미국의 그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금리 자체가 인상되게 된다면은 이제 은행업종도 전체적인 뭐 그런 수익자 마진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올해 뭐 경기 회복 스태들이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자금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은행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 증시 보시면은 IT 업종들 외에 다음으로 가는 종목들이 증권업, 금융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뭐 당장 뭐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 하시기보다는 장이 이제 가는 흐름들을 좀 더 보시면서 긴 호흡에서 홀딩하는 것이 좀 좋은 의견이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재훈 연구원님의 포트에는 증권주, 금융주가 또 한 종목씩 들어가 있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는 0.9% 이렇게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2분기 호실적 달성에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9에 배터리를 전량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네, LG화학에 대한 의견 역시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가치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 같은 경우 시총의 16조 이상으로 지금 배터리 부분에 대한 LG화학의 가치는 시총 대비 8.4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출시로 좀 전기차의 대중화되는 시기에 대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NEV 크레딧 제도 시행 및 최근 메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조원가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LG화학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은 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공급사인 그 파나소닉을 제외하고 중국 로컬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LFP에서 NCM으로 막 전환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기술 경쟁력에 대한 격차는 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화학 부분에 대한 스프레드 또한 여전히 견조해서 배터리 및 정보 소재 부분 성수기 진입에 따른 효과를 볼 것이고, 그에 따른 추가 상승의 의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훈 차장님 원래 LG화학이 또 포트에 있기도 했었는데요.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효성의 주가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3% 가까이 밀렸습니다.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낸 효성의 주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효성 일단 2분기 매출이 3조 1,084억 원, 영업이익이 2,19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좀 실적에 대한 우려로 좀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PET 타이어 코드 판매량 감소 및 폴리케토 재고 손실 반영에 대한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3Q, 그러니까 3분기에는 PET 타이어 코드의 판매 단가와 판매량이 동시에 PRQ가 동시에 상승하는 좀 좋은 실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에 대한 좀 소멸 효과도 있고, 그리고 폴리프로판 PP와 NF3 그 반도체 쪽 특수가스의 신증설을 통해 화학 부분의 이익은 3분기에도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그리고 스틸 코드와 에어백 사업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어 추가 상승의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 효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번에는 부정적인 의견이신 최재훈 연구원님 듣겠습니다. 네, 일단 효성 같은 경우는 지난주 좀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번 주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은 지금 뭐 3분기 때 뭐 하반기 이후로 들어서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61선 라인이 뭐 16만 원대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뭐 이 라인대를 좀 빠르게 회복해 주지 않는다면은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하단으로는 한 14만 9천 원, 8천 원대까지는 이 매물대까지는 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14만 원대가 왔을 때 좀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좀 장기 관점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효성 같은 경우가 배당 매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2013년도만 하더라도 배당 한 주당 1,000원 주던 이런 회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 6,000원, 내년 같은 경우는 7,000원까지 이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 매력을 본다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가격대는 아직까지 안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이번 주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효성에 대해서 배드 의견을 주셨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게요. 이번에 한국전력 볼 텐데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3% 가까이 주가가 올랐네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김지윤 차장님. 네, 한국전력 국정운영과제 이행으로 좀 요금 인상 및 요금제 개편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전 축소에 대한 우려는 8.8기가와트 캐파의 발전소에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재생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정부의 의지에 따라 54기가와트의 신재생 캐파가 보급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 및 요금이 차례로 상승할 계획이고 특히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2018년부터 차등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전력 수요에서 26%, 산업용 전력 수요에서 53%로 경부하 요금이 약 10% 이상 할인될 때마다 전기세 요금은 약 1.2% 이상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전력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0.36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추가 상승 여지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짧게 또 볼게요.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상한가로 거래가 맞춰졌고요. 자회사인 아이덴티티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투자 소식이 이 같은 상한가를 이끌어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일단은 부정적이십니다. 최재원 연구원님 짧게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너무 급등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좀 갭을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가 잡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도 충분히 차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상단의 2만 원대에 대한 매물장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이상은 그 아래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7월 24일 월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볼 텐데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0.2% 소폭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정도 내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53만 7천 원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분위기고요. SK 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지금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종가 기준 수준입니다. 7만 1,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은 하락세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네이버가 0.7%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0.1% 내립니다. 금융주가 무더기 신고가를 경신했었거든요. 오늘도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한지주가 1.34% 오르면서 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좀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의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2% 소폭 밀리면서 지금 2,449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요. 0.27% 오른 678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셀트리온, CJ ENM, 코미팜은 빨간불을 켠 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나 노에는 지금 0.8%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네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보합 출발한 휴젤과 SK 머티리얼즈가 보이고요. 오늘 그래도 좀 오르면서 출발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데요. 바이로메드와 신라젠이 각각 0.4%, 0.2%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고요. GS 홈쇼핑 역시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셨던 추천주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5월 22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삼성전기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3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도 있으시죠? 6월 16일에 주셨던 대한광통신이 32% 넘게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종목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최지원 연구원님. 네, 삼성전기 2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좀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고가 라인이었던 11만 원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한번 해드렸을 때는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뭐 이 흐름들이 크게 빠지진 않고 특히 이제 10만 원대에서 10만 원, 9만 원 후반대에서 꾸준하게 지지를 해주고 이제 반등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를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두요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올해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갤럭시 노트 8 같은 경우에도 듀얼 카메라 탑재가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삼성전기 실적 부분들 충분히 듀얼 카메라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장사업 부분들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이제 전장사업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였던 2010년 초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출액 부분들이 약 4배 이상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다면은 향후 이제 미래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전장사업 부분들이 삼성전기를 좀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는 그다음 오늘 흐름들이 굉장히 좋긴 한데 11만 2천 원 이 고가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충분히 전 목표가 높게 잡으셔서 뭐 한 15만 원대까지도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기는 추가적으로 오늘도 3% 가까이 오릅니다. 최재훈 연구원님의 수익률은 지금 36%가 넘어가고 있고요. 김지훈 차장께서 주셨던 종목도 리뷰 듣겠습니다. 이 대한광통신 지난 7월 17일 이후로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시장에서 대한광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누적 순매수 약 71만 5,900주로 지금 기간의 매수가 좀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수도 10만 주 이상 큰 물량이 격일 간격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3분기에는 여전히 강섬유 가격이 좀 견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중국 쪽 2선과 3선 도시에 대한 4G 인프라 투자에 대한 매출도 여전히 하반기에 계속 좋을 것이라고 업체 쪽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관점보다는 단기 이평선인 21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수익률 극대화 관점으로 보시고요. 5,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광통신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처음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아까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업종, 금융업종도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고가까지 다가왔어요. 이제 그전 고가가 15,150원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5,000원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에는 고가 흐름도 좀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 이 굉장히 좋았던 것들 2분기도 또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 하반기도 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증권업종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5월 달부터 한 2달 정도 가량 좀 장기적인 그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하기만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시점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들은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초대형 IB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당장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모멘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9월 달부터는 이제 그런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부각이 된다면은 이런 주가 자체는 굉장히 한 번 더 크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기관들이나 외국인 수급들 크게 이탈이 없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매도 포지션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주가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유니슨입니다. 유니슨은 지금 한 2주 정도 만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만큼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언제 수익을 이제 실현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 5일선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일선 라인들이 한 3,900원대, 3,900 한 50원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1선이랑 좀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라인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11선까지 빠진 다음에는 3,500원이기 때문에 3,400원대, 3,900원대부터 3,500원대까지라고 한다면 거의 10% 이상 수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계속 달리지 않는다면은 사실 매도를 해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많이 이끌었던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정책 부분들을 많이 내면서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6월 말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 정부의 그런 이렇게 국정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7월 초부터라고 보더라도 사실 거의 주가 자체가 30-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단기 조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신다면 익절가는 무조건 5일선 대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목표가 5,000원까지 충분히 홀딩하실 수 있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포트에 보시면 원익홀딩스도 같은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IT 섹터도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그런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좀 짧은 기간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5%대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고가 라인들이 18,000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2만원대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가 올해 굉장히 호황을 좀 띠고 있고 특히나 국내에서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올해 국내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5.5세대에서 6세대로 이제 OLED 장비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실적 부분들이 이제 3분기로 조금 넘어가게 됐어요. 2분기 때 실적이 잡히지 않고 3분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3분기 실적 자체가 6세대 OLED 장비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인식이 된다면은 좀 크게
주가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LG 전자 같은 경우는 LCD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좀 매출 인식이 된다면은 한 200억, 300억 원 규모의 매출 부분들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중국 쪽에서 이런 LCD 패널들,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BOA라든지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두 회사를 합치더라도 한 12조, 13조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국한 매출 부분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올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 IT 섹터들 1년 동안 오른 부분들이 2배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한 70% 정도 올랐어요. 좀 더 오를 한 30% 이상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지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20,000원까지 좀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 현재가에서 잡아보시되 조금 더 눌렸을 때 저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16,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흐름들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10,000원까지 충분히 홀딩 하셔도 되겠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계속 달리는 섹터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쪽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라세미콘,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흐름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런 주가 흐름들이 이제 실적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현재 크게 눌림 없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난 6월 달부터 좀 단기적인 좀 한 달 정도 기간에 좀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관들의 매도도 특히 없었고 특히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주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부분들이 자회사의 그런 그 지분 가치보다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힘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라세미콘,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세미콘,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세 회사의 시가총액 합쳐보더라도 1조 원대가 훌쩍 넘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시가총액 자체가 6,500억 원대, 6,6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을 보유한 지수 회사격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2배 이상은 오를 것이다. 하지만 2배 이상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10,000원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한 10% 정도 상승 여지 남아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 이제 추가 하락이 없었던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단기적인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들인데요. 지수사 전환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민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부터 실적이 좀 악화됐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이후부터 이런 그런 지수사 전환 좀 속도를 내게 된다면은 특히 이제 신동민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성장성 충분히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분할 이후에는 이제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가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데카드, 롯데홈쇼핑, 롯데시네마, 그리고 코리아세븐 등 이런 자회사들의 부분들이 상장 요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동민 회장의 그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IPO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롯데쇼핑에 대해서 그냥 가치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국내에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정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 특히 소비 같은 경우가 이런 일자리 창출이 이어졌을 때 가계소득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면 내소주들 충분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소부양 정책을 하반기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27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제 상단에 61선 저항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60선이 28만 7천 원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못 오를 가격대는 아니다. 충분히 이 라인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큰 상승을 타게 될 거라 생각하면서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고가를 내고 오늘도 오르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남은 5가지 종목도 보겠고요. 자 이번에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매매하시는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SK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상승장의 전개망
방향상 업스트림에 대한 소재 수요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최근 이 추정 하향의 원인은 업사이클의 지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신규 사업의 본격화, 그러니까 연결법인 SK 에어가스, 그리고 SK 트리캠의 프리커서, 그리고 SK 쇼와덴코의 시가가스의 매출이 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NF3, WF6 프리커서는 모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BOE 등 3D 낸드 전망에 좌우되므로 이들에 대한 하반기 타이트한 수급이 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파 역시 좀 증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역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특성상 미세화 및 3D 고층화로 챔버에 대한 세정 공정수가 증가하고 OLED 및 유기물질의 증착 공정수의 증가로 단위 면적당 세정용 특수가스의 사용량은 기존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 위주의 LCD 대형화 및 TV와 모바일량 OLED 수요 증가로 핵심 매출군인 모노실란 역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 매각 지연에 따른 삼성전자 평택 팩가동, 그리고 하이닉스의 M14 라인의 낸드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10% 수준이라 충분히 추가적인 공급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화권, 폭스콘 등의 투자가 가시화될 경우 본격적으로 좀 주가 상승 탄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MS입니다. 6세대 플렉서블 OLED와 10세대 LCD 증설에 좀 동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OLED 장비줄 큰 폭으로 많이 상승했는데 이에 따른 DMS 좀 많이 소외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MS가 30%가 넘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인데요. TFT 및 컬러 필터 제조 및 OLED 증착 공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세정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DHDC라는 고집적 세정 장비 매출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외 내처가 약 20% 이상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는 LG, BOE, CSOT, 티안마, 이노룩스 등 중화권 업체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호황을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LG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와 중국 주요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 확대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OE 같은 경우는 B7 라인, 그리고 CS 같은 경우는 T6 투자 라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특히 중국 본토에만 AS 거점을 4개 확보하는 등 중국 시장 대응력이 가장 뛰어난 장비 업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객 다각화 부분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2017년 매출액은 2,930억, 영업이익은 380억대로 퍼 9배 미만의 가장 저평가된 장비 업체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매도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만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고부가 다운스트림에 특화된 정보전자, 그리고 전지 부분, 바이오 사업 등 다각화된 사업 구조가 롯데케미칼 같은 퓨어 NCC 대비 업체 투자 가치가 높은 멀티플레이어 화학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은 6조 3,800억대, 영업이익은 7,269억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소형전지와 ESS 등 전지 부문이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좀 특이사항으로 보실 수 있고요. 시장의 두 가지 우려, 석유화학 시황이 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중대형 전지 코발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에 대한 수익성 부분은 판가 인상으로 좀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분기에도 여전히 ABS와 PVC는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은 견조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가전과 전기차의 수요는 하반기에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기가와트에서 2020년까지 35기가와트까지 중대형 전지 생산 능력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2018년 유럽 폴란드 공장 가동으로 폴리머 전지 출하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볼트 같은 경우 미국 전역에 판매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 ESS 중대형 전지 매출에 대한 ESS 중대형 전지 매출과 자동차용 전지 매출에 대한 판매는 하반기에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 25조, 영업이익 2조 8천억대로 퍼 11배 후반 수준으로 기존 보유자들의 수익률 극대화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신규 진입자분들은 30만원 초반선까지 만약에 가격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진입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두투어입니다. 주가 부진은 연초 대비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실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사드 이슈 장기화에 따른 중국향 아웃바운드 부분에 대한 매출 부진을 좀 이유로 들 수 있겠는데요. 주력 노선인 유럽 노선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 노선 또한 역시 기저효과로 좀 고성장에 대한 수혜를 모두투어가 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관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해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고 있고요. 주요 자회사인 자유투어 패키지 송출객수 및 티켓 송출수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출국자 수의 구조적인 성장에 따라 이 개선세는 상분기 성수기 효과에 따른 성수기 효과 및 장기 연휴가 포함된 4분기 장거리 여행 확대에 따른 판매 단가 인상으로 이익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930억대, 영업이익은 390억으로 2017년 예상 퍼 20배 수준으로 이 수준은 2018년 하나투어의 예상 퍼 21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거 6년간의 광고 선전비 경쟁으로 좀 누리지 못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여행업체로서의 실적 안정성으로 충분히 포트에 담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35,5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전력요금 인상 우려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시장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전력 소비를 10% 이상 계산하고 전력 요금을 20% 이상 좀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G전자, 효성이 가점하는 시장인데요. LG 같은 경우는 고객 입장에서 타사 배터리 사용을 못하는 좀 약점이 있고, 효성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현대 일렉트릭 가장 큰 선두적인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 중공업이란 강력한 캡티브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트랙 레코드를 쌓기 용이하고, 글로벌 1위 그 ICT 기업인 미국의 PTC사의 띵워크라는 그 IoT 플랫폼 사용으로 초고압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까지 전력 비용 절감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 분석이 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랑 캡티브 마켓은 연간 150억에서 200척의 선박 건조로 선박 사업 쪽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좀 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확장해보면 5년 미만의 대형 선박 같은 경우를 고려해도 5천억 약 3조 원 이상의 시장 타겟 마켓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탈 전력 솔루션 사업업체로 매출은 확대될 것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을 기대하고 있어 충분한 가격 조정에 대한 가격 조정이 온다면 좀 매수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SK 머티리얼즈부터 현대 일렉트릭까지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포인트와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인데요. 2분기는 동사의 실적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수주에 있겠죠. 이 수주 소식에 있어서 동사는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수주를 이끌면서 15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전체 글로벌 조선 시장의 발주량이 호황기 대비해서 약 3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 호황기의 평균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수주를 현재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동사의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이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조선주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 유가가 최근에 상승했다가 물론 금요일 날은 반락을 했지만 45불 대 여기서 50불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유가가 움직인다면 동사의 수주 하반기 역시 수주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좀 들러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중요한 자리에서 기술적인 모습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지난주 금요일 날 4%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한 11만 원 정도, 오늘도 물론 오전장에 강하지만 오후에 좀 차익 물량이 나와서 밀린다면 11만 원 수준에서 11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 라인은 60일선인 10만 3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매수 포착주는 현대 미포조선이었는데요.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013님께서 75만 1,000원에 10% 비중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최재훈 연구원님께 들어볼까요? 네, 오뚜기를 조금 더 일찍 상담을 해드렸다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매도 좀 의견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 기업인들 초대된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일단 좀 현재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61선을 좀 크게 돌파를 하면서 특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물량들 좀 많이 위쪽에 쌓여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종가까지 좀 보시면서 뭐 좀 지금 현재 익절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61선의 부분이 80만 원인데 이 라인들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흐름들이 한 뭐 오전장 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랑 크게 뭐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뚜기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 평가 자체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최근 주가 자체도 뭐 고점을 좀 찍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에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나 올랐었거든요. 그때 파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을 11,340원에 비중 25% 들고 계신 분 있습니다. 1734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이거 홀딩해도 되는 건지를 남기셨거든요.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삼성중공업 일단 기본적으로 2분기 매출이 뭐 21% 좀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 그러나 근데 영업이익 쪽에서 좀 300억으로 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뭐 크레인 붕괴 등 사고 등 건조 일정에 좀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차질이 생긴 거지 건조 일정이 뭐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체인지 오더 발생으로 좀 수익성 훼손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의 수준은 뭐 삼성중공업이 상반기에 탱크선 9척, 그리고 LNG선 3척, FPU, FLNG선 2척 등 약 51억 불로 뭐 현대 미포조선과 더불어서 좀 상반기에 좀 유일하게 좀 견조하게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계 신조선 시장이 좀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해안가 상승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수주를 끌어냈다는 점은 삼성중공업은 좀 그래도 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역시도 그 신조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는 여전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드릴십 인도가 당겨지면서 좀 현금 흐름도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 인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좀 유가가 조금 더 개선된다면 좀 추가 상승을 해양 프로젝트 쪽에서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매수가 나쁘지 않으시니까 충분히 보유 관점에서 보시고 13,000원을 돌파하시는지 가격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은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문자 상담 또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 라이브 매매타임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일단 한국금융지주와 민엔지주 제가 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뱅크 이슈가 이번 주에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7월 27일에 이제 출범이 예정돼 있는데 이 이슈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고가를 쓰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거업종 강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그런 실적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2분기 자체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금융업종들 충분히 강력 홀딩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우리 한 3분기까지 보시더라도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카카오뱅크를 계속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K뱅크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폭이 컸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K뱅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최근에 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이번 주 27일에 뭐 출범하게 되면은 뭐 주가 자체는 뭐 크게 뭐 급등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한국금융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8%나 가지고 있는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지분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출범했었던 K뱅크 같은 경우에도 2달 만에 그 6시 목표에 충분히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K뱅크 사실 못지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K뱅크가 했던 부분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충분히 뭐 그런 그 목표액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K뱅크가 좀 다른 부분들은 일단 뭐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본 확충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출범 초기에 이런 공격적인 영업들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지금 K뱅크에 뺏겼던 그런 그 점유율 부분들을 빠르게 뺏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한국금융주도도 충분히 뭐 증권업종의 강세 흐름들 또한 카카오뱅크라는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들 부각이 된다면은 뭐 이번 주 중으로도 충분히 고가 흐름들 충분히 갱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민엔지입니다. 민엔지가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최근 흐름들은 좀 지지분이했어요. 뭐 19,000원대 계속 지지를 하면서 좀 반등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는 조금 달릴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좀 단기로 접근하시더라도 2만 원 정도는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이 50% 이상 좀 증가를 했었고요. 이 부분들이 2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 트렌드들 전체적인 뭐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실적에 대해서 크게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자회사인 세틀뱅크에 대한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전체적인 매출액 부분들의 3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억 원대 이상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민엔지가 가지고 있었던 뭐 간편결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올해 큰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엔지 같은 경우는 지난 뭐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카카오뱅크 출범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뭐 상당 현재 고가 부분들이 21,30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빠른 좀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 달 정도, 한 2, 3주 정도 동안의 매도세를 보여줬었던 기관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 포지션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들이 다시 들어와 준다면은 주가는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 주 27일이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안쪽으로도 좀 충분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로 포지션 잡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뭐 현재 하단에 이제 뭐 이평선들이 좀 많이 이격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고가 부분들이 33만 원대, 34만 원대였기 때문에 일단 이번 고가를 또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크게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5일선 대응만 충분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2만 5천 원대를 좀 밑줄까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섹터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 자체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부분들 이런 배터리 부분에 대한 호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좀 깜짝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배터리 부분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 의무 생산재를 이제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 현재 지금 중국에 있는 자동차 이제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생산량 부분들을 현재 수준보다는 6배 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부품들 수요는 크게 급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 모멘텀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뭐 2분기뿐만 아니라 뭐 하반기 내년까지도 충분히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들, 외국인 수급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크게 잡히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서는 크게 빠지지 않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고가 라인들은 저는 뭐 34만 원까지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익절가 부분들은 32만 5천 원 정도 잡아주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포트를 편입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여행 시즌이 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여름 뭐 방학이기도 하고 7월, 8월, 9월 충분히 이제 여행 많이 가는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뭐 일단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기도 했지만 시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 여객 수송량이 뭐 전년 대비했을 때 2분기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올해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5월 달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출국자가 좀 많이 증가했던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도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국 관련 시술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시술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한국 전세기 운항을 좀 허용하게 됐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민항국에 대한 그런 운항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사드 보복 해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은 주가에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 대한 뭐 그 노선들이 많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사드에 대한 그 직격탄들을 다 피해갈 수 있었어요. 사실 중국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주가는 올해 2만 원대부터 현재 4만 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만큼 중국에 대한 매출 부분들은 일단 일본과 동남아 쪽에 대한 노선들을 많이 확장하면서 이런 수익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에 대한 이슈들이 뭐 사드 보복을 철회하게 된다면은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슈들 충분히 체크하시면서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환율이나 뭐 유가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좀 높게 잡아서 45,0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 36,500원 이제 61선 부분들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포스코 ICT입니다. 지난주 좀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좀 더 빠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크게 더 추가 하락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121선 부분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실적 자체가 뭐 나쁜 상황도 아니고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4% 좀 증가를 했는데 뭐 크게 증가를 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뭐 올해 내년까지는 뭐 크게 증가를 할 모멘텀들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신사업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들,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된다면은 주가에서는 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좀 라인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자체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포스코, 모회사인 포스코 쪽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연간 영업이익 부분들이 500억에서 600억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매출이 잡히고 있다는 점은 주가 자체는 크게 뭐 빠질 내용들은 없다. 다만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주가 조정이 있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부분들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이 뭐 그냥 뭐 보통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일단 뭐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부분들이 1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3분기, 4분기, 하반기 때는 이 받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은 그 전에 뭐 포스코 ICT가 부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었고 특히 구조조정을 미리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실적 성장을 올해부터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비중을 추가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전체적인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전기차 삭제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6,8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홀딩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신규 편입된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5가지 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이었고요. 지금 장중에 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포인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 브랜드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는 계속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국내 유일의 그 3D 초소형 정밀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면, 이 프로브 카드라는 게 반도체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반도체하고 이 테스트 장비를 연결을 담당하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고,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제 불량률을 잡아내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D 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기기들의 용량이 점차 그 대형화되면서, 특히나 이제 AI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D 낸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사의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그 2004년에 설립한 이후에 지금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상장을 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재밸류에이션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지는 예상이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현재 지금 목표 주가로는 보통 레포트들 보니까 한 2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12,000원대, 13,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비싼 가격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아산 소재로 그 신공장을 준공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때에는 이제 캐파 증설, 기존 대비해서 이제 캐파가 50% 추가로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실적 성장에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12,900원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13,000원 돌파 시도를 했다가 좀 밀리면서 끝났는데, 계속 돌파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돌파하기 전에 1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1차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부분까지, 마디 가격까지는 한번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 손절가는 좀 짧게 12,000원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프렌드는 이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 선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이 남아있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로엔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필수제 음원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은 약 16%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산업 내 강력한 포지셔닝 또한 플랫폼 차변화로 로엔을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료 음원 서비스 보급률은 스마트폰 기준 22%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가입자 성장과 단가 상승 등 2019년까지 방금 말씀드린 16% 이상의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량 부분에서는 스트리밍 기반 디지털 전환 급속화로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의 점진적 흡수 및 유소년층을 지속적으로 유입을 기대를 하고 있고, AI 스피커와 커넥티드 카 비롯한 기기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 음원 수익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음원 권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음원 시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년마다 음원 가격 인상으로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2019년 약 30%까지 음원 가격 인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멜론에 대한 높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서비스 전환 비용의 존재라는 경제적 혜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IoT 시장 본격화에 따른 B2B 부분도 확대될 것이고, 카카오와 서비스 연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기능 강화니 플랫폼 차별화는 계속 시장 지배력 지속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카카오의 일부 지분 매각에 따른 오버행 리스크가 있으나, 매출은 5,640억, 영업이익 760억으로 현재 12개월 퍼 25배는 역사적 평균 수준을 충분히 추가 상승에 10만원까지는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LG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높은 실적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략권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하드웨어 전략 변화에 따라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 채용 비중 확대에 따라 카메라 모듈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3D 센싱 모듈은 올해 첫 매출이 발생했는데 내년 대폭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플렉스블 OLED 2메탈 COF 필름 매출은 여전히 견조하고요. 그리고 신규 RF PCB 진입 성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신규 수주에 대한 호조로 연간
3.7조 원에서 연말까지 수주 잔고는 9.5조 원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LED 업황 쪽은 조명 시장과 전장 시장 회복으로 치가격 인상 및 믹스 개선으로 하반기에도 역시 LED 부분 역시 좀 턴어라운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7조 7천억대, 영업이익은 3,200억으로 파워 16배 수준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실적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매수가는 15만 3,500원에서 15만 7,500원 구간, 매도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리뷰 시간 말씀드린 대한강통신인데요. 대한강통신의 키포인트는 기술력과 그 광섬유 가격,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는 실적에 대한 양호한 전망인데요. 국내 유일의 강섬유 4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강케이블 역시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생산기술 VAD 공법은 대한강통신, 그리고 일본 스미토모사, 미국 코닝사 등 일부만 보면 굉장히 기술 경쟁이 있는 회사라는 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 쪽 대규모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혜는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섬유 가격 같은 경우는 2017년 연말까지 15불 수준까지 5불대에서 15불까지 약 3배 이상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최근 주가 상승에 견조한 거에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수광섬유, 극조 손실광섬유 등에 대한 개발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산업용과 의료용에 대한 특수광섬유 시장 선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업황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은 지속적인 중장기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브랜드 로열티 인상으로 매출액이 약 500억 이상 이 부분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 핵심 자회사인 하나케미칼이 PVC 가정소다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가격 상승에 따른 분기별 실적 견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혜에 따른 태양광 부분도 흑자 기조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확정금리형 계약부채 비중이 높은 자회사 하나생명 역시 장기금리 상승기에 빠른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에 따른 군비 집행 강화로 LSM 프로젝트 조기 진행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를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건설 쪽의 이라크 사업과 국내 주택 사업 부분 또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비상장 자회사 하나건설 하나생명이 28.4% 보유하고 있는 하나건설 가치 장부가 대비해도 15% 할인한 수준으로 퍼 5.5배 수준으로 여전히 좀 저평가돼서 지속적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샘입니다. 성장의 핵심은 리하우스 매출입니다. 지난번에 인테리어 리하우스 전문이 연내 10개 추가 확보를 기대를 했었는데요. 5개 축소 발표로 좀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는 투기 가열 지역에 제한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입주 시기에 본격적인 도입에 따른 이사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퍼는 27배 수준으로 시장 지배력과 그리고 EPS 성장률을 감안하면 저평가 위치에 판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과이익 환수제 2018년 시행으로 장기간 고가 및 노후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리폼 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합리적 주거 소비 본격화라는 우호적 환경에 따라 7월 7일 날 프리오픈한 상해 직매장이 9월달 정식 오픈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7년 2조 2천억 원대의 매출과 영업이익 2천억대로 리모델링 시장 점유율은 7% 약 시장 진입 이제 초기 단계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 수요는 3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내년 1분기 40% 넘는 전년 대비 거래가 예상돼서 하반기에 분명한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17만 2천 원으로 변경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벌써 저희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JB스탁의 추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쉬어가기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은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요. 0.15% 빠진 2,44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